가능성이라는 방향키 하나로 불확실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세상은 이름하여 대스타트업의 시대. 원피스 오피스. 제가 옛날에 굿 투 그레이트라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너서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단지 나의 동료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도 하나의 인디펜던트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줘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이제 큰 거인이 돼가는 단계죠.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제일 대단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은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죠.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타인을 높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 영향력을 필 수 있다는 거죠. 회사를 생각을 할 때 전 로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을 향해 쏘거나 달을 향해 쏘거나 꿈을 향해 쏘잖아요. 그 꿈을 향해 날아가다가 반드시 1단 로켓 분리가 와요. 그게 헤어짐이에요. 분쟁, 갈등, 찢어짐, 헤어짐. 꿈을 꿔서 시작을 했는데 동기는 받았는데 가다 보니 막 생각이 다르고 어쨌든 꿈을 찾아가는 길에서 1단 로켓 분리가 일어나요. 남아있는 동료들이 다시 또 포렌마크를 시작했죠. 제가 코뿔소로 표현하는 우명훈이라는 사람, 정말 미친듯이 결과만 봐요. 목표, 결과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렌마크에서 지금 16년째 강의하고 컨텐츠 개발하고 있는 우명훈이라고 합니다.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전 단계인 강의 컨설팅, 그 전 단계인 컨텐츠 개발 동시에 하고 있고,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연결성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포렌마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우리 기업이나 기관에게 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폴의 이야기를 듣고 대학생 캠프에 와봤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아, 진짜 도움이 되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업 괜찮겠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어놓고 여기 올라와서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80만 원. 그 포렌마크의 가장 큰 경쟁력의 상품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에서 기대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에 있는 컨텐츠들을 조합해서 가장 그들이 필요한 내용을 강의해 주는 것. 하나는 제조업,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에서 기대하는 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까. TF로 모여도 한 300명이 보여요. 이 팀으로 일하다 보니까 생기는 갈등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나 팀십을 어떻게 만들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지, 이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하이닉스에서 기대하는 인재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반대쪽으로 가면 또 리테일,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나 리치먼트라고 하는 그런 큰 기업에서 기대하는 건, 사실 리테일 업계의 핵심은 성과 달성이에요. 설득력을 어떻게 높이지? 어떻게 드라이브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컨텐츠에서 두 개의 컨텐츠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저는 딱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리더예요. 리더가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리더는 그냥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랑 얼라인 되어야 돼요. 얼라인이란 뭐냐면, 리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리더가 이렇게 일하겠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문제가 있는 조직은 리더 나가자마자 무슨 말 하는 거야? 또 알아들은 척 하지만 몰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이거 사일로라고 하거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 4명이 모였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 왜? 너무 친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치열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결국은 성과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과제,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할 것인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됐든 리테일 업계가 됐든 잘 되는 업체는 성과에 대해서 기본으로 달성을 한다.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이 그걸 이루기 위한 것들을 모든 에너지를 쏟느냐. 다시 정리하면, 리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픈해놓고 얘기하면서 성과에 집착하는 조직이 성공한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사라는 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세바시라는 강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은퇴할 때쯤 되면 강의나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사업이거든요. 코로나 기간 때 2000개의 업체 중에 1000개 정도가 망했어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본인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있는 분은 저는 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진짜 잘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내 컨텐츠가 명확하다면. 초반기에는 내가 기업에서 벌던 돈이나 혹은 내가 예상했던 유명 강사의 강사 비용 절대 못 받습니다. 저도 16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한 7, 8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적게 받더라도 의미 있는 곳에 진짜 많이 하다 보면 퀀티티라고 하죠.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실력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안타깝지만 재능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가? 두 번째,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가?
세 번째, 내가 적당하게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멘탈이 강한가? 강의 피드백이 왔을 때도 계속 할 수 있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시되 결국은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고 싶은가? 경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되게 의미 있을 거고요. 아마 이걸로 뭐 백만장자가 될 거야. 이걸 부자가 될 거야. 불가능합니다. 근데 매우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람을 느끼고 매일매일 정말 설레고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강사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잘하기 위한 꿀팁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원론적인 얘기는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사실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해요. 계속 쇼츠 보면은 쇼츠와 관련된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의 스피치만 보다 보면 나는 주눅이 들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어떤 책을 보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지가 되게 중요한데 전 좀 긴 글과 지루하지만 덜 잘 말하지만 그들의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영상 클립들을 많이 보면 좋겠어요. 거기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대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액티브하게 리딩해야 되고 액티브하게 리스닝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떻지? 내 마음은 어떻지를 좀 기록해보거나 말로 표현해보거나 정리해보는 습관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 간의 대화가 제일 어렵죠. 그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그 사람은 알 거야.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 중에 한 83% 이상은 반대의 유형끼리 만난대요. 내 삶을 이해 못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게 문제예요. 가장 자세하고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 될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자 나의 가족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나랑 너무 반대거든요. 또 하나는 내 편이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나를 비판할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이거 표정 자체가 이미 나한테 뭐라고 할 준비가 돼. 이렇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순간 문제가 돼요. 서로가 같은 편이에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어떡하지? 라는 관점으로 전 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내가 화내서 얘기하는가? 아니면 컨트롤로 얘기하는가? 컨트롤과 화내서 얘기하는 내용은 항상 분란을 일으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아무리 힘든 얘기를 해도 잘 연결되더라고요.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편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러브,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한 번도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6년 동안. 매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있었고 그리고 행복했거든요. 사람들이. 제 삶의 두 가지 중요한 가치는 인정받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 일이 저는 되게 의미 있어요. 내 삶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한다면 52시간 일에 내가 워라밸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 가치를 가진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발견하고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